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뉴럴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때 미분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그래서 헤비사이드 함수, 이렇게 끊어진 철사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 붙여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활성화 함수로 잡았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평균 제곱 오차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엠리스트 테스트 데이터 이제 만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정확도가 0, 만분의 1, 만분의 2, 만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가 이 계단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도 불가능하고 또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미분 계수가 0이어서 그 의미 있는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 학습을 할 때는 이 정확도를 생각하지 않고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나 평균 제곱 오차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봤던 요 그 미분 계수의 정의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 또 더 일반적으로 그 극한의 정의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극한 계산할 때 보면 어쩔 때는 0이 아닌 것처럼 하고 어쩔 때는 이제 0인 것처럼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분모 이제 있는 h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가 이제 0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그 극한 계산할 때 막 전개하다 보면 또 어쩔 때는 이 h를 이제 소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0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의 이제 뜻은 이제 h가 이제 물론 당연히 0은 아니고 아주 작은 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특정한 그 작은 값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0으로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안에 있는 요 평균 변화율이 가까이 다가가는 값, 그게 이제 요 미분 계수의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제 그 컴퓨터한테 이제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 대신에 h를 이제 굉장히 작은 값으로 잡아서 미분 계수 대신에 요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요. 작은 h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미분 계수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딥러닝은 실용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h가 이제 굉장히 작으면 수학적으로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요거는 미분 계수가 아니지만 그 미분 계수하고 요 평균 변화율하고 그 오차가 굉장히 작을 거예요. h를 굉장히 작은 숫자로 잡으면 그래서 요거를 미분 계수처럼 생각을 하자. 그게 이제 요 수치 미분이에요. 그리고 요 충분히 작은 h를 잡을 때 또 너무 작게 잡으면 안 되는데 일단 넌파이 불러오고 실수형 16비트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4승 해보면은 제대로 나오죠. 10의 마이너스 8승을 해보면 이렇게 0으로 나와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는 정보를 이제 그 한정된 이제 메모리 안에 이제 그 저장을 할 텐데 이 작은 숫자라고 이제 정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굉장히 작은 숫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그 소수점 미만으로 전개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16비트라는 그 슬롯 안에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담기지만 10의 마이너스 8승이 처음에 이제 계속 0만 나오다가 이제 그 밑으로는 그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16비트라는 그 슬롯 안에는 담겨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나오게 되고 이걸 이제 그 반올림 오차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슬롯을 더 키우면 이렇게 32비트로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40 이러면 제대로 나오는데 50 이러면 역시 그 32비트라는 이제 슬롯 안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 이제 그 끝까지 이제 다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올림 오차 이제 발생을 해서 요 h를 이제 너무 작은 숫자로 잡으면 이게 분모가 이제 0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당히 작은 숫자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h에다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잡으면 요거는 미분 계수는 아니고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이제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평균 변화율이 이제 미분 계수하고 굉장히 이제 비슷한 값이 될 거다. 오차가 굉장히 작아서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요거를 그 미분 계수처럼 생각해도 된다. 그게 이제 수치 미분이에요. 그리고 요 등식은 아마 고등학교 때 뭐 보신 분들 있을 텐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리미트 h분의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일단 그 미분 계수 정의에 맞춰서 fx 더하기 h하고 빼기 fx를 하고 뺐으니까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더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쪼개 쓰죠. (2분의 1은) 이제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이제 끄집어내고, (2분의 1도) 끄집어내고, 그럼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뀔 텐데, 여기 이제 요 마이너스 h랑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를 이제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요만큼이 f'x고 요만큼도 f'x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f'x가 나와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은 같은데, 이 앞에서는 요걸 생각했잖아요. 수치 미분을 생각을 할 때 h에다가 이제 작은 값을 이제 집어넣자라는 건데, 우리는 요거를 생각을 안 하고 요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그 극한값은 동일한데 요 극한을 취하지 않고 이제 h에다 이제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 미분 계수랑은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근사값이니까. 그런데 이 오차는 동일한 계산 비용이면 그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실제 미분 계수와 그 오차가 더 작아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이걸 그 간단히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실제 미분 계수는 이 접선의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빨간색은 여기 이제 x 더하기 h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h가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 그러면 요게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제 EH로 잡으면 이제 EH만큼 흘러가면 이제 여기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점이랑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실제 미분 계수고, 파란색과 파란색은 이제 근사 값인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더 그 녹색에 가깝죠. 다시 말해서 요 값이 이 파란색에 비해서 실제 미분 계수에 이제 더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h에다 이제 작은 값을 집어넣을 때 여기다 안 넣고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수치 미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h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잡아요. 너무 작은 값을 잡으면 이제 분모가 이제 반올림 오차 때문에 이제 0이 될 테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잡습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 그레디언트 1D 닷파이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뉴메리컬 디퍼렌시에이션, 그러니까 뉴메리컬은 이제 그 수치라는 뜻이고요. 미분을 영어로 하면 이제 디퍼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죠. 함수하고 그 점의 x 좌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하고 미분하려는 점의 이제 x 좌표가 일 거고, h는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fx 더하기 h 빼기 fx 나누기 h로 하는 게 아니라 fx 더하기 h 빼기 fx 마이너스 h 나누기 2h로 하겠다. 그게 이게 더 가까운 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미분 계수에.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f1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번 손으로 써보면 f1x는 0.01 x제곱 플러스 0.1x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탄젠트 라인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접선이에요. 접선.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때 미분 정의 배우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응용이 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두 개죠. 함수하고 이 접선을 구할 때 그 접점에 이제 x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한 이제 그 수치 미분, 이제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줘라. 뭐 그 점은 이제 나중에 이제 5를 집어넣을 건데, 보시다시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분하면 2분해 보고
5를 집어넣어 보면 0.1 더하기 0.1에서 이제 0.2가 나오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수학 이론상에서는 미분계수가 0.2인데 이제 수치 미분은 이제 근사값이니까 0.2는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만 되면 이제 딥러닝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서는 그 큰 차이가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를 이제 이렇게 놨는데 이것도 이제 손으로 써보면 y는 fx 빼기 dx 이렇게 되는데 지금 d가 수치 미분인데 미분계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턴하기를 람다 이렇게 나는데 이제 그 람다 이제 기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다 이러면 가장 무난한 방법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리턴하기를 x제곱을 리턴을 해라 라고 하면 f에다가 뭐 2를 집어넣으면 4,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되는데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요 람다를 쓰는 거예요.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람다 하고 x 땡 x 제곱 이러면 이 g라는 함수는 뭐냐면 x를 x제곱으로 보내는 함수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2를 집어넣으면 4, g3을 집어넣으면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턴 되는 게 이 함수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접선을 정의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되는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또는 뭐 그 함수가 이제 1차 함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함수도 이제 g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변수가 지금 t죠. t는 dt 더하기 y인데 d는 f 프라임 x죠. 그러니까 수치 미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미분계수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y는 이제 방금 전에 본 요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x를 이제 그 묶어 보면 x 더하기 fx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한 그 접선의 이제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함수 f를 x, fx에서 이제 그 접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접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변수는 지금 t예요. 요 앞에는 그 함수 이제 그 미분 계수, 요 f 프라임 x가 올 거고, 지난 점이 x, fx가 되니까, 요건 이제 정확하게 그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x는 넘파 a 레인지 0부터 20 미만까지 이제 그 공차가 이제 0.1인 등차 수열을 이제 만들라는 얘기죠. 이제 x는 0부터 출발을 해서 공차가 0.1, 이제 19.9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펑션 1, 그러니까 f1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0.01 x제곱 더하기 0.1 x를 그걸 이제 y라고 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1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매트플라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x 라벨은 x, 그러니까 요거죠. x 라벨 x, y 라벨은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tf, 그러니까 그 접선을 이제 구하는데 함수는 이 f1 요 0.01 x 제곱 더하기 0.1 x고, 그 접선을 구하려는 접점의 x 좌표는 지금 5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tf라고 놨고, 요 x에다가 다시 tf를 적용을 해서 그걸 y2라고 놔라라고 했어요. y2는 여기다가 그 g라고 할게요. 접선을. 그러면 g라고 하면 여기다가 g0, g0.1, g0.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플라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매트플라립이 그림 그리는 방식을 봤잖아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일단 그 점을 찍는데 점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묶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점을 뭐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점들을 이제 선분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공차가 지금 0.1이기 때문에 이 선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드러운 이제 그 곡선처럼 보여요. 이 폴리곤이. 그리고 역시 이 Y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O에서 이제 점을 이렇게 쭉 찍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다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미분을 배웠죠. 근데 미분을 하려는 함수의 변수가 한 개였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보다는 여러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미적분학 시간에서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미분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의 정의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먼저 생각을 하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이제 미분 계수를 정의를 했는데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어떤 함수를 어느 점에서 미분하냐. 그래서 함수하고 점이 필요했죠. 변수가 이제 여러 개인 함수는 이 정의는 비슷해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의 극한으로 이제 미분 계수를 정의를 하는데 미분할 때 필요한 요소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방향이었죠. 어떤 함수를 어느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미분하냐. 그래서 이제 방향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이런 그 일변수 함수는 함수 f를 점 x에 미분하시오. 이렇게 그 필요한 요소 이렇게 두 가지만 이제 있으면 됐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사실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변수가 하나라는 얘기 이제 1차원 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요 그 접선의 이제 기울기였죠. 이제 x가 변화할 때 이제 y의 변화량 그 나눈 거죠. 근데 왼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은 그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하고 크기는 같고 이제 부호는 반대예요. 그 얘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이 이제 왼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변화율만 생각하면 돼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거기다 그냥 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1학년 때 배운 다변수 함수의 경우는 이게 지금 정의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이 이렇게 벡터예요. 벡터가 있는데 이 점이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냐, 대각선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요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에 움직이는 변화율을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뭐 본질적으로 완전히 이제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변수 함수는 이렇게 그 쇠막대기가 있고 그 위에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이제 움직일 때 온도 변화율을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변화율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 변화율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변화율이 이제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이제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른쪽 왼쪽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방향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변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쇠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그 철판이 되겠죠. 철판 위에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냐 대각선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이게 값이 온도 변화율이 이제 다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이 미분을 할 때 이렇게 방향이라는 요소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의 미분 계수의 정의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게 일변수 함수처럼 이제 그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게 뭐냐? 이 V라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어요. H라는 시간만큼.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위치에다가 더하기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V라는 방향으로 H라는 시간만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V에다 H 상수배한 요 벡터를 이제 더하고 나면, 요 점은 바로 이제 그 V라는 방향으로 이제 H라는 시간만큼 움직였을 때의 점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움직이고 나서의 함수값. 이게 이제 움직이고 나서의 함수값이죠. 이게 움직이고 나서 이제 점이니까 이 점을 이제 함수에다 집어넣고, 움직이기 전에 함수값, 움직이기 전에 점은 x니까 함수에다 이제 x를 집어넣으면, 예, 그 움직이기 전에 이제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빼면 이제 함수의 변화량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철판으로가 이제 온도 함수 이제 생각을 하면, 요거는 뭐냐면 이제 움직이고 나서의 온도 빼기 움직이기 전에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흘러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그 온도의 이제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고, 그리고 흘러간 시간 h로 이제 극한을 이제 취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순간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v에 따라서 v를 이렇게 잡았다 이러면 이제 이 벌레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순간적인 이제 그 온도, 그리고 뭐 v를 이렇게 위로 잡았다. 그러면 위로 움직일 때의 순간적인 온도 변화율, v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았다 이러면 이 벌레가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순간적인 온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은 사실 뭐 이게 양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v라는 방향으로 h라는 시간만큼 이제 움직이고 나면 그게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위치예요. 움직이고 나서의 위치를 이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움직이고 난 후에 이제 함수값이 될 거고, 움직이기 전의 점 x를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움직이기 전에 함수값이 나올 거고, 빼면 이제 함수값의 변화량이 나올 거고, 흘러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한을 취하고 나면 이제 그 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제 사실 그 철학은 동일한데 이 방향이라는 요소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간단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벌레가 이제 2,1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온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죠. 그럴 때, 요 벌레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방향 벡터가 이제 뭐란 얘기냐면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움직이고 나서의 점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오른쪽으로 h라는 시간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더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함수 f에다가 움직이고 나서의 점을 집어넣고 움직이기 전에 점을 집어넣고,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제 온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온도의 변화량. 이게 벌레고 이게 뭐 철판이고 이게 온도 함수라고 치면, 그거를 이제 흘러간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 온도의 이제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고, 그거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 벌레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제 그 온도의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양수가 나오면 뜨거워지는 거고, 음수가 나오면 이제 차가워지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앞에 거에다 제곱 더하기 하고 2에다 제곱 1에다 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소거되고, 여기서 이제 2에 제곱하고 4하고 소거돼서 요거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온도의 변화율이 플러스 4라는 얘기예요. 더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위로 움직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위로 움직일 때는 방향을 0,1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움직이고 나서 이제 점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0,1, 그러니까 위 방향으로 h라는 시간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고 나면 0,1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변화 양을 계산을 해보면 함수에다가 요 움직이고 나서의 점을 대입을 해주고, 움직이기 전에 점을 대입을 해주고, 이러면 이제 위로 움직일 때 그 온도의 변화
양이 나올 거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변화율이 나올 거고, 극한을 취해주면 이 벌레가 위로 움직일 때 이제 순간적인 그 온도의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1의 제곱하고 4 소거되고 여기 1의 제곱 1 소거돼서 2가 나오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벌레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온도 변화율과 위로 움직일 때의 온도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이제 뜨거워지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가 위로 움직일 때보다 이제 2배 더 순간적으로 이제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또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1,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1,1 대각선 방향으로 h라는 시간만큼 이렇게 움직였죠. 더해주고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온도의 변화율을 이제 구해보면 움직이고 나서의 점을 함수에다 집어넣고 움직이기 전의 거를 집어넣고 그럼 이제 온도의 변화율이 나올 거고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시간으로 나눠주고 극한을 취해주면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 벌레가 움직일 때 순간적인 이제 온도 변화율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2의 제곱하고 1의 제곱하고 그러면 여기 2의 제곱 사라지고 1의 제곱 1 상쇄되고 해서 4h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순간적인 온도 변화율이 이제 6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미적분학 시간에 이제 썼던 교재가 이제 스튜어트 책인데 이게 스튜어트 책에서는 이 방향을 무조건 이제 그 크기가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 아니면 그 크기로 나눠줘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해서 이제 크기를 이제 1로 만들어줬는데 요 1,1은 이제 크기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튜어트 책으로 하면은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미적분학 책이 다 이제 스튜어트 책처럼 써진 게 아니라 스튜어트 책은 이제 방향을 무조건 이제 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기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한 미적분학 책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이면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텐데 요 1,1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벌레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루트 2배만큼 이제 더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변화율도 이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로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이제 그 루트 2분의 1 이제 곱해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생각한 방향 미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그 일변수 미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이제 면이라는 얘기 이제 이변수 함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u라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 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u라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요 x1, x2 평면에서 이렇게 축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축이 있어요. 새로운 축을 잡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이게 x축이고, 요게 x축이고, 요게 이제 y축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잘린 섹션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섹션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u로의 방향 미분이, 요게 x축이고 y축으로 잡았을 때 잘린 섹션, 선이죠. 곡선인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미분한 거랑 이제 동일하게 나와요. 이제 v로의 방향 미분도, 마찬가지로, 이 V 방향으로 축을 잡고 그러면 이제 V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잘린 이렇게 섹션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X축으로 잡고 요거를 Y축으로 잡고 요 곡선에 대해서 고등학교식으로 미분을 하면 그게 이제 V라는 방향 미분하고 이제 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섹션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했을 때 U라는 방향의 방향 미분 계수는 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고 역시 V라는 방향의 미분 계수는 이 V 방향으로 이 곡면을, 이 그래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긴 섹션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특히 이 방향 미분 중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축에 대한 방향 미분. 이걸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변수가 두 개다 이러면 X축 방향, Y축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변수가 세 개다 이러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서 그 세 개의 이제 편미분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계산이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듯이 이제 그 정의대로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평균 변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보면 그렇게 평균 변화 극한치 하는 거는 미분 배울 때 이제 맨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 이제 공식으로 하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특히 함수가 이제 복잡해지면, 이렇게 그 축에 대한 방향 미분, 그러니까 편미분을 할 때는, 그 축에 해당하는 변수, 나머지 이제 다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일변수 미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수가 이제 두 개일 경우는, 그 X축 방향, 그러니까 1,0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는 이제 Y를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식으로 이제 X로 미분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0,1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는 방향 미분을 할 때는 이제 X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Y로 이제 그 일변수 미분, 고등학교 미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에서도 보면 이 두 방향, 이 녹색 말고 요 두 방향이 이제 바로 편미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방향 미분인데 이렇게 1,0 방향으로 이제 미분을 할 때는 이걸 뭘 해주면 되느냐, 이제 기호도 이제 이렇게 쓰죠. dxdf 하고 이 x로 편미분한다. 그러니까 1,0 방향으로 이제 미분을 할 때는 오로지 변수를 이제 x만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y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로 미분을 하면 이제 y는 이제 상수니까 이제 날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x가 될 텐데 여기다 이제 2,1을 집어넣으면 4가 돼서 이제 요거랑 이제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요 위로 갈 때, 그러니까 0,1 방향으로 미분을 할 때도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역시 y만 변수로 생각을 하고 x는 상수처럼 생각하고 고등학교식으로 미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y로 미분을 하면 x가 이제 그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1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 계산량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훨씬 더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요 1,1 방향으로의 미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매번 정의대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 그레디언트를 쓰면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장 중요한 방향 미분, 그러니까 각 축으로의 방향 미분을 이렇게 그 벡터 형태로 이제 묶어 쓴 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변수가 두 개다 이러면은 x로 편미분한 거, 콤마 y로 편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제 2차원 벡터로 나타날 거고 변수가 세 개다 이러면 x로 편미분한 거, 콤마 y로 편미분한 거, 콤마 z로 편미분한 거. 해서 이제 3차원 벡터로 나타날 거예요. 방금 전에 본 예제에서는 그레디언트가 x로 편미분한 거, 콤마 y로 편미분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미분은 이제 미분 계수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방향 미분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방향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분을 요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향의 이제 미분이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만 알면 모든 방향의 미분 계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그레디언트하고 방향하고 내적을 해서 이제 방금 전에 본 예에서 보면 지금 1,0하고 0,1을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1,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y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x로 미분하고 0,1 방향 같은 경우에는 x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이제 y로 미분하는 거였는데 1,1을 방향은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평균변의 극한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그렇지가 않고 더 빨리 이제 그 구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생각한 요 그레디언트 있잖아요. 이 그레디언트가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1이니까 4,2인데 이 1,1 방향 이 방향하고 4,2하고 이제 내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4,2하고 1,1하고 내적을 해주면 4 더하기 2 해서 이제 6이 돼서 이 6이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방향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뭐 1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때의 그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
그걸 이렇게 이 평균변화를 극한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많잖아요. 방향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생각한 요 그레디언트, x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이제 계산도 간단하죠. 그냥 고등학교 미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는 거는 이제 점을 집어넣은 요 4,2랑 내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6만큼.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미분 계수를 배우고 나서 하는 첫 번째 응용이 뭐냐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면 이 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래프가 그 복선이었는데 변수가 두 개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곡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접선이 아니라 이제 접평면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접평면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접선의 방정식하고 포뮬러가 굉장히 이게 대칭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 앞에 원래 그 미분 계수가 이렇게 왔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오냐면 요 그레디언트가 와요.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미분 계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접선의 방정식에서 요 미분 계수 자리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변수가 하나니까 x 빼기 x 제로였는데 여기서는 변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변수고 이제 그 접평면을 구할 때 그 점에 이제 xy 평면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점이 x0, y0라고 하면 지금 두 개는 이제 벡터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둘 다 이제 스칼라리 아니었으니까 미분 계수도 스칼라고 x 빼기 x0도 이제 스칼라였으니까 그냥 곱하면 됐는데 두 개 벡터니까 벡터를 이제 곱하기 비슷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제 이렇게 그 내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고등학교 때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fx0가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fx0, y0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두 개 벡터니까 가운데가 그 곱하기가 아니라 스칼라 곱하기 아니라 이제 벡터 곱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내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예에서도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서 이제 2,1 지점에서 또 이렇게 올려서 이 점에서 이제 그 적평면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이 적평면이 어떻게 주어지냐 z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y는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이제 z니까 z는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분 계수가 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지금 이제 그 4,2가 오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스칼라였으니까 이제 곱하기가 왔는데 여기는 이제 내적이 오고 변수 고등학교 때는 이제 x였는데 여기는 이변수니까 x, y가 오고 지난 점에 이제 그 x좌표하고 y좌표 여기서 이제 2,1이죠 더하기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함수에다 이제 2,1을 집어넣은 거 고등학교 때는 fx0였는데 여기는 fx0, y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전개를 해보면 4x 더하기 2y 하고 이 8, 2 해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5 하면은 마이너스 5 해서 요게 이제 그 접평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그래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보면은 다변수 함수의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그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방향,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한 방향의 이제 미분 계수인데 얘만 알면 모든 방향의 미분 계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방향이랑 내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분 계수를 배우고 나서 첫 번째 응용이 이제 접선을 구하는 거였는데 변수가 두 개가 되면 이제 접선이 아니라 접평면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접선 자리 고등학교 때 요 미분 계수 자리에 이 그레디언트가 오고 나머지 파트는 고등학교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굉장히 대칭적이다는 거죠. 이게 벡터니까 스칼라 곱하기가 벡터의 내적으로 바뀐 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보면 다변수 함수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 계수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 이제 그 하나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방향 미분을 이제 쉽게 구하는 공식을 봤죠. 그레디언트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이제 편미분한 걸 이제 벡터 형태로 묶어 놓은 거일 뿐인데
편미분이라는 거는 그 편미분하는 변수를 제외한 거는 이제 다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 편미분하는 변수로 미분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한 이제 1변수 미분이에요. 거기다가 단순히, 이렇게 방향을 내적을 해주면, 이제 방향 미분 계수가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방향 미분 계수의 그 최대 최소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 미분을 하려면, 그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죠. 함수하고 점하고 이제 방향인데, 이 함수하고 점은 고정을 해 놓을 거고요. 유일하게 변하는 거는 이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f를 점 x에서 이제 v 방향으로 미분을 하는데 f하고 점을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변하는 건 지금 v예요. 이게 방금 전에 본 공식이죠. 그레디언트에다가 이제 방향만 내적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적은 각각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는 요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방향의 이제 그 사이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그 1이라고 고정을 해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방향 미분이 이렇게 내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 미분 값이 양수라고 하면 v를 이제 그 상수배 양의 상수배에서 계속 키우면 뭐 한없이 커질 거 아니에요? 뭐 값이 음수라고 하면은 한없이 작아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 방향은 이제 크기가 이제 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f하고 이제 max는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는 사실 상수예요. 그래서 유일한 변수는 지금 이 세타, 요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방향의 이제 사이각이 이제 유일한 변수인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 미분이 이제 언제 제일 커지냐라는 거는 요건 이제 상수니까 이게 언제 코사인 값이 언제 제일 커지냐라는 걸 보면 돼요. 그 코사인은 이제 그 세타가 이제 0일 때 1로 이제 최대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방향이 요 그레디언트 방향일 때, 방향이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일 때, 요게 이제 최대가 일어나고, 그 최대값은, 이제 세타가 0이면 여기 1이니까 그레디언트의 이제 크기가 될 거고, 그리고 코사인이 이제 제일 작아질 때는 이 세타가 이제 그 180도, 다시 말해서 요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반대 방향일 때겠죠. 방향 미분이 가장 작아지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이제 반대 방향이고, 그때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일 테니까, 그 값은 그레디언트의 이제 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향 미분이 이제 0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이제 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제 그 순간 변화율이 이제 0이 되겠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값이 안 변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요게 이제 0이 될 때잖아요. 코사인 값이 0이 될 때는 이제 세타가 90도고 이제 마이너스 90도일 때, 다시 말해서 요 방향이 요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수직일 때라는 거죠. 함수 f를 점 x에서 v 방향으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공식이 f의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방향하고 내적을 해주는 거고, 이건 이제 각각의 크기, 근데 v의 크기는 우리가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제 방향과 요 그레디언트 이제 그 사이각이 되는데, 우리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이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게 이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고정돼 있다고 하고, 유일하게 이제 변하는 거는 요 v가 변하는 거죠. v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크기는 이제 1로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값에서 이게 지금 그 상수가 되는 거예요. f하고 x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변하는 거는 지금 세타가 지금 유일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그레디언트 fx는 이제 어떤 그 벡터일 거 아니에요? 요건 지금 고정이에요. 고정되어 있고. 변하는 거는 이제 방향인데 방향 v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 사이각을 이제 세타라고 했고요. 요건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파란색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빨간색 그 화살표가 언제일 때 이 내적한 게 이제 제일 커지겠냐라는 거는 요 코사인 세타가 이제 1이 될 때, 그러니까 사이각이 0도일 때,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그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때가 최대가 되고 반대일 때가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되고 그리고 수직일 때가 그때 이제 0이 된다는 거예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에서 이제 쓰는 수학 정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딥러닝과 머신러닝에서 쓰는 수학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정리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딥러닝과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뭔가 초석이 되는, 정리고, 굉장히 이제 자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학습을, 해나가요.
다음은 이제 등위선하고 등위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배우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그 함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함수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잘 이해하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함수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등위선, 등위면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시각화하는 방법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변수 함수는 시각화를 이제 그래프로 하려면은 이제 3천 공간상에 이제 공면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3천 공간상에 공면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컴퓨터를 안 쓰고 이제 손으로 종이에다 그리려면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그 등위선이라는 거예요. C 등위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C는 그 상수예요. 스칼라 양인데, 그러니까 함수 값이 C가 되는 점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C 등위선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등위선은 뭐 우리가 그 이제 뉴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일기예보 시간에 이제 보는 건데, 보시면은 요 그림이 일기예보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함수를 뭘 생각할 거냐면 이제 온도 함수를 생각을 할게요. 변수는 뭐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주어지면 어떤 지점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온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C를 10으로 놓으면 뭐 그 온도가 10도가 되는 지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되겠죠. 곡선이 될 때고, 여기서 이제 C는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곡선들 내 패밀리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도 C를 이제 계속 바꿔가면 이 곡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 이제 그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술이 아주 발전해서 이제 3천 홀로그램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제일 좋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변수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종이에 인쇄돼서 본다 이러면은 사실 3차원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그 지도, 우리가 보는 그 지도 형태로 나타나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쓰는 함수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해발 함수예요. 그러니까 해발 함수라는 거는 이 바다로부터 얼마나 이제 높이 있냐라는 거죠. 변수는 이제 위도와 경도.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가 주어지면 그럼 지점이 결정될 거고, 그 지점이 바다로부터 이제 얼마나 높이 떨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C를 이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뭐 100, 110, 120, 200까지 하면 이제 뭐 해발 100도 100이 되는 지점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곡선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110, 120, 130.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읽는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나서 요거를 이제 재구성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위선을 보고 나서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3천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공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산의 이제 표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재구성을 이제 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프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이변수 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쓰면은 이렇게 그 예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이제 손으로 그리려면 쉽지가 않죠. 그 등위선을 생각을 하면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이런 곡선들이 이제 모임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K가 0.5다 이러면은 Z는 0.5, 그러니까 XY 평면을 이제 0.5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 평면하고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그 교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선을 XY 평면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K가 0.2다 이러면은 이제 XY 평면을 이제 0.2만큼 올리고, 그 평면하고 그 함수의 그래프, 그 곡면하고 만나는 그 교선을 다시 XY 평면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를 이제 계속 그 변화를 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Y 평면을 갖다가 이제 위아래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하고 만나는 섹션,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 가로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잘랐을 때 생기는 선들의 이제 모임을 이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CT나 MRI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층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단층의 그 면들을 이제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 내부를 갖다가 이제 그 재구성해서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요 지도를 보고 나서 이제 산을 이제 재구성을 해내듯이. 그리고 이렇게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이제 등위면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제 상수 C에 대해서 값을 C를 가지는 점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3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도화지가 필요하냐면 4차원 도화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4차원 공간을 이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진짜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책, 그러니까 그 시각화하는 최선책은 이렇게 등위면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C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경우는 이제 변수가 3개고 이제 방정식이 하나니까 이제 면이 나올 텐데 그 공면들의 이제 모임을 생각을 하고 그게 요 3변수 함수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등위선 또는 면과 이제 그레디언트는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x0, y0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등위선을 생각을 해요. 여기 이 빨간 등위선이라는 게 뭐냐? 이 x0, y0 이제 높이는 fx0, y0잖아요. 요 점을 지나는 그 평면, xy 평면하고 이제 그 평행한 그 평면으로 이걸 이제 잘라서 마치 그 그래프를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그 뭐 MRI 촬영, 이제 CT 촬영, 단층 촬영을 하는 거죠. 잘라서 생긴 선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이게 이제 등위선이 이제 나올 텐데 이 점에서 구한 그레디언트하고 등위선은 이제 항상 수직인 관계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도로 이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는데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1000, 3000, 5000, 6000, 7000, 8000, 뭐 13000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지금 뭐가 이렇게 산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거 뭐 한 거냐면 등위선을 보고 나서 그 산의 표면, 그러니까 그 해발함수 이제 그래프죠. 해발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산의 표면이 될 텐데 그걸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재구성을 이제 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점 P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로 사람이 움직여야지 가장 빨리 산을 올라갈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빨리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해발 함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게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발 함수의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야지 가장 빨리 산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디언트 방향은 뭐랑 수직이냐? 요 등위선이랑 항상 수직이에요. 요 등위선이 지금 요 지도에서 이제 등고선이잖아요. 등고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등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 가장 빨리 산을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요 점에서 뭐 수학 몰라도 산 가장 빨리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갈래 물어보면은 왠지 요 등고선의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가야지 산을 가장 빨리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인 거는 지금 두 가지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그레디언트는 요 등위선하고 수직이다. 이 두 가지 정리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 요런 상식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산을 이제 빨리 내려가는 방향, 수학적으로 산을 가장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해발 함수가 가장 빨리 이제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이 그레디언트의 이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 그레디언트가 요 등위선의 수직이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요 화살표 이제 반대쪽이니까 여전히 그 등위선의 역시 수직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반대 방향일 텐데 아까 전에 요 수직이 지금 두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가장 빨리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가장 빨리 내려간다는 얘기는 해발 함수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거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요 등위선, 요 등고선이 이제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볼게요. 함수는 앞에서 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포물면으로 그려질 텐데 이거 이제 등위선을 생각을 해보면 f의 1등위선은 정의가 함수값이 1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반지름 1짜리 원이 나올 거고 f의 2등위선이다. 이러면 정의가 함수값이 2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 그거는 이제 반지름 루트 2짜리 원이 될 거예요. 3등위선이다 이러면 반지름 루트 3짜리 이제 원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위선들이 이제 생길 건데 앞에서 보면 이제 왜 그래프와 등위선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1등위선이라는 거는 z는 1, 그러니까 xy 평면을 이제 한 칸 위로 올려서 생각한 요 평면이랑 요 그래프가 만나는 그 교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단층 촬영하듯이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 섹션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원이 점점 커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본 2,1 지점에서
이 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함수값이 제일 커지겠냐라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2하고 1을 집어넣으면 4,2. 그러니까 4,2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그 함수값이 이제 가장 커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언제 빨리 가장 감소를 하느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장 빨리 감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제 현실에 이제 비교를 하면 이 포물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위에 그 구슬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2,1 지점에 여기 이제 그 구슬이 있는데 구슬을 딱 손을 놔요. 그러면 이 구슬은 어디로 움직일 거냐? 고도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밥그릇의 이제 중앙, 그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간색 방향은 이제 가장 빨리 이제 고도가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지도를 봤는데 지도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다.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뭐 이건 이제 산이 아니라 뭐 어떤 이제 웅덩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웅덩이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이 웅덩이를 가장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뭐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지도에서 이 등고선에서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이 중앙에 이제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이제 고도가 제일 이제 빨리 커지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gradient 2d.py예요. 요 함수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는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 이름을 보시면 numerical gradient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 각축으로의 이제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제 묶어 쓴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는 뭐 순간 변화율이나 뭐 극한 같은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이제 수치 미분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numerical이 이제 수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수치 미분을 생각하려면 짧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놓고, 다시 말해서 이제 각축으로의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동안의 이제 평균 변화를 다 구해서 그걸 이제 벡터 형태로 묶었으면, 그게 실제로는 그레디언트는 아니지만 실제 그레디언트하고 이제 오차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먼저 그레디언트를 놓기를 numpy zeros like x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다변수 함수 이제 그레디언트니까 x는 벡터겠죠. 요거 이제 이름 그대로 zeros like, 그러니까 x랑 쉐입이 동일한 벡터인데 그 원소들이 다 이게 제로라는 얘기예요. numpy 불러오고 x를 간단하게 1, 2, 3이라고 해볼게요. numpy zeros like x 이러면 x랑 쉐입이 동일한 3차원 벡터인데 그 원소들이 전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렬로 놔볼게요. 하고 리쉐입하기를 2x3 행렬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numpy zeros like x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요 x랑 그 쉐입이 동일한 2x3 행렬인데 그 원소들은 전부 이제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레디언트는 일단 x랑 차원이 동일한 제로 벡터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 원소들을 진짜 이제 각축으로 이제 편미분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보시면 이제 x의 사이즈 레인지니까 이 idx는 어떤 값을 취하냐면 0, 1, 2, 3, 4에서 x 사이즈 빼기 이제 1까지 취하겠죠. 한번 이제 손으로 써보면 편의상 x는 이렇게 3차원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x에다가 numpy zeros like x를 써서 했으니까 요 동일한 3차원 벡터인데 이제 원소들은 다 이제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요 idx는 레인지 x 사이즈니까 3 빼기 1까지, 그러니까 idx는 0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요 2까지 이렇게 취하게 될 거고요. 이제 tmp는 아마 템포러리일 거고, 요 멜은 밸류일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값을 놓기를 이 idx가 지금 반복문에서 맨 처음 이제 0을 취할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0을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x라는 벡터의 이제 0번째 원소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x를 지금 바꿔치기를 했어요. idx가 지금 0이니까 0번째 원소를 이걸로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원래 x가 a, b, c였는데 이 0번째 원소를 바꿔치기를 하기를 요 템프벨 요 이제 실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템프벨이 지금 a죠. a에다가 h는 10의 말 4승이고 0번째 원소를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f를 적용을 해서 fx h1이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f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x를 또 다시 그 0번째 원소를 다시 다른 걸로 또 바꾸는데 이거는 템프벨 그러니까 a 빼기 h 그러니까 10의 말 4승으로 이제 다시 또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x는 0번째 원소를 템프벨 빼기 h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f를 적용한 거를 fxh2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수치 미분에서 쓸 때 그 평균 변화를 이제 오차를 이제 더 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EH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오른쪽 H만큼 왼쪽 H만큼.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가 지금 현재는 빵빵빵인데 요 0번째 원소 값, 그 0을 이제 바꿔치기 하기를 EH,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말 4승 분의 FXH1, 요거죠. 빼기, FXH2, 그러니까 요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그 X축 방향으로의 그 수치 미분 값이잖아요. 그 H를 이제 10의 말 4승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요게 근사적으로는 뭐랑 그 비슷한 거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석을 보시면 값 복원이라고 됐죠. X가 지금 원래는 여기였다가 여기로 바뀌었는데 얘를 이제 다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복원시켜 주기를 X를 0번째 원소를 이제 템프벨, 이제 A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F를 적용을 해서 이 값을 나오고 또 그 0번째 원소를 이렇게 바꾸고 F를 적용을 해서 이 값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수치 미분을 구하고 다시 이제 원상 복귀를 이제 시켜줘야지 그 다음 또 그 반복문을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DX가 1일 경우에는 이 템프벨이 X의 그 첫 번째 원소니까 템프벨은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X의 그 첫 번째 원소, X는 지금 다시 원상 복귀됐죠. 그래서 A, B, C인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소를 바꿔치기 하기를 요 템프벨, 그러니까 B 더하기 10의 만 4승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 F를 적용한 거를 이제 FXH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바꿔치기 하기를 그 X의 첫 번째 원소를 템프벨 빼기 H 치기 하기를 첫 번째 원소를 템프벨 이 B죠. 빼기 H는 10의 만 4승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F를 또 적용을 해서 이걸 FXH2라고 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는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는 이제 요 값인데 지금 이 0번째 원소는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값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원소를 바꾸기를 그러니까 요 원소를 바꾸겠다는 요 원소를 바꾸기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냐? 요걸로 바꾸겠다는 그러니까 EH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말 4승 분의 FA 요 FXH1 요거죠. 빼기 요 녀석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빼기 이걸 해주겠다. 이게 근사적으로는 두 번째 변수로 이제 그 편미분을 한 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DX가 이제 1일 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idx가 이제 요 2일 때는 뭐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요번 템프벨이 뭐가 되냐면 이제 그 C가 되겠죠. 템프벨이 이제 C가 될 거고, 여기 그 10의 만 4승이 그 다음에 요 C 자리에 이제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자리에다 이제 그 10의 만 4승을 또 해주고, 또 F를 적용을 해서 빼서 EH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EH분의 F XH1 빼기 F XH2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것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 돼야 이제 처음부터 적용이 또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구하고 나면 이제 요거는 그 근사값이 뭘 근사하는 게 목표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근사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요 값이 진짜 이제 그 그레디언트랑 이제 아주 그 오차가 굉장히 적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는 거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 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벡터를 이제 하나를 넣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행렬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 걸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로 미분을 한다는 거는 뭐 별게 아니라, 예를 들면 W가 뭐 이런 행렬이다. 그랬을 때 그 행렬 W로 미분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벡터일 경우는 어때요? 벡터일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 첫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 두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 세 번째 변수로 미분한 거를 이렇게 이제 벡터 형태로 묶어 쓴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묶어 쓰는데 이제 벡터 형태가 아니라 이제 행렬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 형태로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한 거, 1,3로 편 미분한 거, 2,1으로 편 미분한 거, 2,2로 편 미분한 거, 2,3로 편 미분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는 항상 요 미분하는 이 분모에 있는 거는 이제 쉐입이 동일해요. 이렇게 3차원 벡터면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3차원 벡터가 되고, 요것처럼 이제 그 2x3 행렬이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그 2x3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행렬로 썼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배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묶여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요 같은 경우 이제 요 라지 x가 이제 행렬인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만약에 if x의 넘버 오브 디멘션이 1이다 이러면 이제 벡터인 경우죠. 그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노 배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행렬이나 아니면 뭐 텐서인 경우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앞에서처럼 먼저 이제 그 x랑 쉐입이 동일한 뭐 제로 행렬을 일단 만들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디언트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겠죠. 쉐입은 동일하고 원소들은 다 이제 제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면 이뉴머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뉴머레이트 기능 잠깐 볼게요. 또 ij in 이뉴머레이트 애플 오렌지 바나나 하고 프린트 ij 이렇게 해보면 이거 예상했던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애플, 오렌지, 바나나가 출력이 되는데, 이제 그거 이제 제2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이뉴머레이트를 붙이면 그 i는 이제 차례대로 이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순번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뉴머레이트 x 이러면 요 x를 이제 요 행렬을 이제 생각을 하면, 요 행렬은 이제 그 파이썬으로 이제 쓸 때는 이렇게 그 리스트 형태로 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뉴머레이트를 하면 이제 출력되는 게, 처음에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뉴머레이트니까 이제 그 몇 번째냐가 나오는 게 이 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게 출력이 되면서 이제 1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dx는 이제 요 상황에서는 0, 1이 이제 id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x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x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0번째 자리니까 이게 이제 그 리스트로 썼을 때 이게 이제 0번째 자리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쓰면은
이렇게 이제 써질 거니까 이 리스트에 이제 영모지의 원소는 요거, 행렬로 쓸 때 이제 요거 해당이 될 텐데, 이 그레디언트의 이제 영모지의 원소, 요거를 뭘로 바꿔치기를 하느냐? 그 함수 f를 이제 요걸로 이제 그 미분한 거, 그레디언트 한 거를 여기다 이제 바꿔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바꿔치기가 되느냐? 요걸로 바꿔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dx가 이제 1을 취할 때는 요번에 x가 이제 요걸 취할 거고, idx가 1이라는 얘기는 이 그레디언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소, 요거를 이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죠. 행렬로 썼을 때는, 요거를 이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인데, 뭘로 바꿔치기가 되냐면, f를 이제 요걸로 이제 미분한 거, 그레디언트를 구한 걸로 이제 바꿔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미분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렬로 그 수치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는 이렇게 이 각 행들을 이제 벡터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벡터로 그레디언트 구한 거를 이제 배치 처리 형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요 펑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가 이제 1차원, 그러니까 벡터일 경우에는 원소들을 다 제곱하고 이제 다 더하라. 그러니까 만약 x, y가 입력이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리턴을 하고 x, y, z가 입력이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제 리턴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아니면 뭐 행렬 같은 경우에는 원소들을 다 이제 제곱을 하고 이제 합을 하는데 엑시스 1으로, 그러니까 행을 따라서 이제 합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염두에 둔 거고, 탄젠트 라인이니까 요 접선을 이제 앞에서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왜 우리 퍼세트론 할 때 본 거였죠. 그러니까 요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다른 파일에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불러올 거 아니에요. 수치 그레디언트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 불러올 때는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벡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벡터 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함수 f는 이제 x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앞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원점을 향해서 이제 다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생각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포물면이었잖아요. 이게 구슬을 굴리면 그게 이제 원점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다 이렇게 원점을 향해 가요. 이 코드는 좀 이따 볼 거고, 이 추가 코드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공면을 그릴 건데, 이제 공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매트플랫만 이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공면을 그려주는 요런 라이브러리도 이제 불러와야 돼요. 요 x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이제 2.5 미만까지 공차가 0.25인 이제 등차수를 이제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우리 좀 간단한 걸로 볼게요. x를 2, 3으로 놓고, 그리고 y는 4, 5, 6으로 놓을게요. y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메쉬 그리드, 그러니까 메쉬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그물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물망을 만드는데, 적용을 해보면 x가 이런 행렬이 나오고 이제 y가 이런 행렬이 나와요. 어떤 패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 2, 3을 이제 행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행렬을 만들고, 4, 5, 6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열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행렬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x좌표, y좌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1, 2, 3하고 4, 5, 6인데, 이거 가지고 그물망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점이 전부 이제 9개가 생기겠죠. 교점이 전부 9개가 이제 생길 텐데, 이 좌표들이 1,4, 2,4, 3,4, 1,5, 1,5, 3,5, 1,6, 2,6, 3,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물망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제 행렬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x좌표를 보시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 2, 3, 1, 2, 3, 1, 2, 3 이거 되고 여기 4, 4, 4, 5, 5, 6, 6, 6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이제 y좌표를 보시면 4, 4, 4, 5, 5, 5, 6, 6, 6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 x좌표들하고 이제 y좌표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 점을 이제 순차적으로 썼을 때 그 x좌표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y좌표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행렬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x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을 이제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각 원소들의 이제 제곱을 하고 여기도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1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17이고 2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20, 3제곱 더하기 4제곱 하면 뭐 25,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그물망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생각하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여기에 대해서 f14, f24, f34 이걸 이제 다 적용을 이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역시 행렬이 나올 텐데 그러면 F14, 24, 34가 뭐가 되냐면 이게 17, 20, 25가 되고 26, 29, 34가 이렇게 차례 중간에 있는 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라인이 그 점 3개가 37, 40, 45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3차원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그 곡면을 그리려면 이게 이변수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제 곡면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제 그 빈 도화지를 만들고 이제 그 3차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서 우리가 불러온 그 엑시스 이제 3D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3차원 이제 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플랫 서피스를 하면 이제 그 3차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그 밥그릇 모양의 이제 곡면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매트플랫립 가지고 이제 그 곡선을 그릴 때도 매트플랫립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 곡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점과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이었잖아요. 근데 그 점을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잡으면 그게 이제 곡선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뭐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을 이제 빨리 넘기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이변수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곡면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곡면을 처음부터 그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구한 거 있잖아요. 메시 그리드를 해서 이제 그 1, 2, 3, 1, 2, 3 이게 이제 이 점들의 x좌표, 이게 y좌표가 이게 전부 이제 9개가 이제 찍힐 텐데 그 9개 위에서의 이제 함수값을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전부 이제 9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뭐 17, 뭐 20, 25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이제 찍힐 텐데 이 점들을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평면으로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렇게 4개의 평면으로 이렇게 덧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점을 이제 듬성듬성 이게 잡아서 그런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점을 이제 세밀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2부터 2.5 미만까지 이제 공차가 0.25니까. 그래서 이 그 그물망도 굉장히 이렇게 그 세밀한 그물망이 생길 거고, 그 그물망에 그 생긴 그 조각들, 그 사각형 조각들을 이제 평면으로 이제 덧댈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곡면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조각 하나하나는 평면인데 그게 작은 조각,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곡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앞에서 공부한 이제 등위선인데 그 매트플랫립에서 이제 그 등위선 그려주는 함수가 요거예요. PLT 칸트 요건데 실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이제 점을 굉장히 듬성듬성 찍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뭐 z는 1, z는 2, z는 3 이걸로 잘랐을 때 생긴 그 교선들 그것들을 이제 xy 평면으로 이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구현해주는 함수가 이제 매트플랫립에서는 이제 칸툴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말고 앞에 이제 5분의 1을 붙여주면 그 얘기는 이제 x에다가 이제 루트 5분의 1을 이제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 포물면을 갖다가 x축으로 이제 루트 5배만큼 이렇게 늘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려주면 곡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걸 옆으로 늘려져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그리고 등위 선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원래는 원이었는데, 요것처럼 이제 그 타원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등위 선도. 그리고, 뭐, 9-x제곱 -y제곱. 이거 z라고 놓으면, 뭐, 양쪽 제곱을 해서, 뭐, x제곱하고 y제곱을 넘기면, 그, 구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면이 이제 그 위쪽 파트가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요 엑시스 3D를 쓰고, 이제 플랫 서피스를 쓰면, 이 구면의 이제 일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등위선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그 x 곱하기 y에다가 이제 사인 함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니까 뭔가 이렇게 그 주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면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등위선을 생각하면 요거를 이제 이제 xy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이렇게 자르면 단선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레디언트 2D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실행한 요걸 이제 다시 보시면, x0는 -2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2.5 미만까지 공차가 0.25인 등차 수열이고요. 그리고 x1도 뭐 동일하고요. 메시 그리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그물망을 만들죠. 그러면 라지 x하고 라지 y는 이제 행렬이 나올 텐데, x0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라지 x는 요걸 이제 행에다가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행렬이고, 그리고 x1은 이렇게 되면 라지 y는 요 x1을 이 열에다 이제 카피를 해서 만들어진 행렬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그 만든 구물망의 이제 그 교점이 되는 거죠. 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로 써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2부터 출발을 해서 2.5 미만까지 0.25가 이제 공차를 가지는 등차 수열을 만들고, y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부터 2.5까지 공차가 이제 0.25인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만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격자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 격자의 x 좌표가 이제 그 라지 x가 되는 거고, y 좌표가 요 라지 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래튼을 여기서는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 플래튼은 이제 앞에서 본 거랑 이제 동일해요. 이 세절기 넣고서는 이제 옆으로 이제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x가 이제 아까 전에 있던 거는 이제 행렬이었는데, 이걸 이제 옆으로 이제 쭉 이어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y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래튼을 해줘라. 다음에 이제 펑션 2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서 공부한 수치 그레디언트를 이제 해주는데, 요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오지만 요거보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은 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땡땡0 땡땡1 이제 실행을 해주면 이제 뭐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뭘 해주겠다는 거냐면, 한번 예를 볼게요. A를 파이 2, 1, 2, 그리고 B는 3, 4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파이 C 하고, 그러니까 C는 이제 칼럼이에요. A, B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두 벡터를 붙여주는데, 요 1, 2를 이제 첫 번째 칼럼에 써주고 3, 4를 이제 두 번째 칼럼에 이제 써주는 거예요. 칼럼 있으면 이제 로우도 있겠죠. 요거는 그냥 옆으로 그냥 쭉 이어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퀴버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퀴버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화살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벡터들의 모임, 이 벡터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통을 이제 적용을 하고, 여기 라지 x하고 이제 라지 y, 그러니까 그물망을 만든 다음에 그 그물망에 x 좌표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이제 라지 x였죠. 그리고 y 좌표를 모아놓은 게 라지 y였죠. 이게 행렬이었는데 이걸 이제 플래튼을 시켜가지고 벡터 형태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물망에 교점들의 x 좌표를 이제 벡터 형태로 쭉 나열한 거고, y 좌표들을 순차적으로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땡땡이 있는데, 그 땡땡이 이제 기능을 보시면, 예를 들면 x를 1파이 range
12라고 하고 리쉐이프 하기를 3/4로 만들게요. 그러면 x하고 땡땡 원래 여기는 이제 행이 들어왔는데 그 땡땡은 이제 그 아무거나 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은 아무거나 다고 열은 0 이러면은 이제 그 x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x에 이제 그 행은 아무거나 열은 이제 0번째 열이니까 0, 4, 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행은 아무거나 열은 첫 번째 하면은 이게 이제 1, 5, 9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 이제 땡땡이 이제 열이 아무거나죠. 그러니까 행은 0이고 열은 아무거나 이러면은 0번째 행 0, 1, 2, 3이 나오고 행은 1, 열은 아무거나 이러면 첫 번째 행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앞에서 본 그 수치 그레디언트를 써서 지금 요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이제 지금 배치 데이터죠? x하고 y 좌표가 쭉 있는데 그 칼럼으로 묶었었잖아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행렬이 될 텐데 그 열은 이제 그 2가 되겠죠? 열의 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 구한 이 점들을 이제 이 교점들의 x좌표를 쭉 쓰면 이게 사실은 이제 x였고 또 이렇게 쭉 쓰면 이게 이제 y였잖아요. 이걸 이제 numPy 칼럼을 써서 이렇게 합쳐놨죠. 그래서 이제 함수,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는 앞서 본 이 배치 처리 방식으로 요 점에서 이제 미분을 하고 또 요 점에서 미분을 하고 등등 해서 요 점을 미분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이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가 여기 나오고 또 요 점에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배치 처리식으로 해서 요 점에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땡땡 0이라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요 행렬에서 그 왼쪽 열을 뜻하고 땡땡 1은 이제 오른쪽 열을 이제 뜻하겠죠. 그래서 이 퀴버라는 함수는 이 화살통 함수는 이 매트플라리빅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x, y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묶고 나서 이게 이제 화살표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고 화살표는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번째 열하고 이제 첫 번째 열을 묶었으니까 요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게 돼가지고 요 그레디언트 벡터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 화살표를 요 점을 출발로 해서 이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점을 출발로 하는 이 화살표를 요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해서 또 그리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몽땅 다 하면 이렇게 그 화살표의 모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원점을 향하는 벡터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